이제 영화 찬양 시작할 텐데 예쁘게 집중해서 선생님과 함께 찬양하기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뮤직 큐 하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뮤직 큐. 기도하는 이 시간, 예쁜 손 기도손에서 우리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말해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예쁜 손 기도손하고 우리 짧게 기도해 볼 거예요. 누가 잘하나 볼 거예요. 예쁜 손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대장 친구들이 여기 다 모였네. 이제 우리 찬양대장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아, 에, 이, 오, 우 찬양할게요. 아에요, 아에, 이, 오, 우 노래하는 장면이 아에, 이, 오, 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에, 이, 오, 우 찬양하는 내 마음 아에, 이, 오, 우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 노래로 신송 하나님을 찬양해. 예예. 새 노래로 신송 하나님을 찬양해. 아에, 이, 오, 우 노래하는 장면이 아에, 이, 오, 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에, 이, 오, 우 찬양하는 내 마음 아에, 이, 오, 우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 노래로 신송 하나님을 찬양해. 예예. 새 노래로 신송 하나님을 찬양해요. 새 노래로 신송 하나님을 찬양해. 예예. 새 노래로 신송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예. 멋집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꽃게는 한번 따라 찬양할게요. 꽃게는 엄마 따라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어떻게 가죠? 엉금 나는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나비는 엄마 따라 헐헐헐헐 토끼는 아빠 따라 깡총 나는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도가니로 은혜 찬양할게요. 도가니로 은혜 붉은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시네.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칭찬할 기회를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칭찬하세요.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맑고 예쁜 아기 마음을 바르고 바르게 반복하세요.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신나게 발을 한번 굴려볼게요. 신나게 발 굴러. 자, 일어서서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신나게 발 굴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 신나게 발 굴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말씀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해. 마음으로 찬송하며 영으로 찬송해.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신생아 돌보기 그리고 오늘은 신생아 모욕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생아는 얼마간의 신생아를 얘기를 할까요? 7생 후 한 달간에 있는 아기를 신생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생아는 잠을 많이 자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20시간 정도 하루에 잠을 자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16시간에서 20시간을 자고 3, 4시간 정도 좀 깨어있다가 다시 자는 것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태어나면 보통 평균적인 체중이 한 3에서 3.2kg, 그리고 평균 신장은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조금 더 크고 체중도 조금 더 무겁죠. 골격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머리가 가슴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감각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시각은 우리가 애기가 딱 태어나면 엄마가 이제 아기가 딱 봤을 때는 눈이 뭐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가성사실해가지고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0cm 정도밖에 아기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형태는 볼 수 있어요. 명암은 구분할 수가 있지만 색깔을 구분하는 시점은 보통 100일에서 한 6개월 정도 되어야 이제 색깔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흑백 모비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30cm 정도 위치를 잡아서 이제 모비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적인 부분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 5개월 정도 되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이 엄마의 소리, 아빠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생후 2주 정도 되면은 사람의 목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 되면 낯선 사람이나 엄마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아기가 집중해서 엄마의 소리, 아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촉각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애기들이 이제 얼굴 있잖아요. 입술, 혀, 귀, 이마 이런 거 좀 만지게 되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 마사지 할 때는 얼굴 쪽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돼요. 그리고 미각적인 부분에서도 애기들이 단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쓴 거나 신 것은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엄마가 모유를 이제 질 좋은 모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 관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각적인 부분에서도 발달은 좀 덜 됐지만 엄마의 모유에 대한 부분은 모유 냄새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아기 전반적인 체크를 보면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눈은 이제 형체를 볼 수 있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를 시선을 고정하거나 한 90도 정도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몸통은 배가 볼록하게 약간 부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지는 굽어져 있죠. 그리고 다리는 개구리 같이 무릎을 가볍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딱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애기 머리를 보면 우리가 대천문, 소천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앞쪽에 보면은 이게 숨골이라 해서 이제 맥박이 뛰는 게 보입니다. 이게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되면 이제 다치게 돼요. 이제 봉합선이 이제 다치게 되고, 얼굴을 보면 탁 태어났을 때 코를 보면 약간 잔잔하게 좁쌀처럼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립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달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되고, 입을 보면 잇몸이나 천장에 보면 진주종이라서 하얀 이제 뽀뚜라지처럼 생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혈종이라서 아기가 이제 엄마 골반을 통해서 나올 때 이제 뇌혈관이 좀 터져서 혈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바깥쪽에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도가 좁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좀 머리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온도와 이제 습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아기들은 체포 면적이 넓어서 어른들하고 좀 달리 온도가 높으면 이제 열이 올라간다든지 추우면 이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를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습도는 5, 60% 정도를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아기가 또 이제 시력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조명이나 미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꼽 소독을 아기가 딱 태어나면 배꼽이 떨어지진 않은데 이제 보통 일주일에서 15일, 2주 정도 되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75%의 알코올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소독을 해주시면 되는데, 병원에서 있을 때는 이제 알아서 신생아시를 해주게 되지만, 이제 집에 가게 되면 배꼽이 떨어져 나갔지만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모욕 후에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2번에서 4번 정도 이제 배꼽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면봉에 소독약을 묻혀서 피부와 배꼽이 맞닿은 부분에 둘레를 돌려서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건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독약이나 모욕 후에 물기를 깨끗하게 배꼽 주변에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유와 이제 분유 수유를 이제 하게 되는데, 모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아기들 신생아 때는 사이클이 거의 2시간마다 애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모유를 먹이게 되고, 이제 분유는 3시간마다 이제 간격으로 수유를 이제 하면 되는데, 대표 때는 모유도 마찬가지고, 아마 짠 게 있으면 온도, 체온 온도 정도만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분유나 모유를 이제 중단할 때는 너무 뜨겁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모유는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위장장애나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이 강하기 때문에 모유를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엄마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할 때는 유방을 소독하거나 비누로 지나치게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유를 이제 타게 될 때는 젖병이나 분유를 탈 물을 식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 한 달 이내에 신생아는 모유나 분유 외에 물이나 보리차를 먹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모유나 분유에 다 물이 다 들어가고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신장이나 그런 쪽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추가적으로 물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유 후 이제 주의사항을 잠시 보면 아기가 수유하고 난 다음에 공기를 삽히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유 후에 이제 토닥을 쓰다듬어 주거나 최대한 트림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앓이나 구토에 이제 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그다음에 수유하고 난 다음에 트림 시킬 때 있죠. 그럴 때 아기가 자세가 배를 압박하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트림 시킬 때 수유하고 난 다음에 수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애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하고 난 다음에 애기를 잠시 엄마 얼굴 쳐다보면서 조금 이제 지지해 줘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어깨 서서히 가서 어깨에 걸치면서 애기를 엄마 쪽으로 같이 붙여서 이렇게 엉덩이를 지지해서 또닥또닥 거려줘도 되고 쓸어내려도 되고 밑에서 위로 해도 됩니다. 요거는 하는 방법들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가볍게 두드리셔도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아기를 약간 지지해가지고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아기를 약간 세워서 엉덩이 쪽으로 잘 잡아서 이렇게 앉아서 트림을 시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할 때 트림하는 자세를 조금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고, 수유하고 난 다음에 바로 눕히지 말고 아기가 토해서 토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상체를 올려서 옆으로 돌려 눕혀주시면 아기가 토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 흡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기가 낳고 나면 뱃속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생아, 이제 눈곱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울면 애들이 눈물이 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물샘이 아직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잠시 살펴보면, 신생아 이제 안염이라서 눈곱이 많이 끼거나 이럴 때는 가볍게 눈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또 심하게 되면은 항생제 연고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손으로 닦거나 하지 말고 깨끗한 소독솜을 가지고 닦아주고, 심할 때는 소아과 가셔서 아기에게 항생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이게 신생아실에서 이제 수유를 하러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흔한 게 기저귀 발진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열이라든지 보트라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엄마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저귀 발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접촉이나 자극이 되고, 또 젖은 기저귀들이 이제 돼서 통풍이 잘 안 되게 되면 엉덩이 쪽으로 짓물러져서 이제 벌겋게 발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심할 때는 연고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낭 수종이나 잠복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한 돌 정도 가까이 되면 거의 다 이제 흡수가 되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 여성 호르몬 영향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한 달간 정도는 가성월경이라서 생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질 분비물 하얗게 그 백색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호르몬 영향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소변 볼 때 약간 색깔이 약간 주황색 톤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호르몬 영향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증상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가 딱 태어나서 이제 변을 보게 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태변이거든요. 태변에서 이행변으로 바뀌면서 노랗게 이제 바뀌는 과정이 이제 생기는데, 모유변과 이제 분유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변이 조금 묽게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분유 먹는 애들은 조금 덩어리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루에 최소 8번 이상씩 큰 문제가 없으면은 큰 그게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변이 약간 콧물 나는 것이 진득진득하게 나오거나 피 섞여 있는 이제 변을 본다든지, 그리고 하얀 변을 보게 되면 약간 이상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소아과에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기가 수유하고 난 다음에 잘 나타나는 증상은 딱꼭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경막의 움직임, 떨림 증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또 온도 변화가 있을 때도 춥거나 이럴 때도 딱꼭질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 뱃속에 있을 때 딱구질을 많이 하는 애들이 또 나와서도 잘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나 이제 수유 직후에 딱구질을 할 때는 아기 기저귀를 먼저 확인해보고 또 주위가 조금 추운지 이런 거, 바람이 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춥다 하면 아기 머리에다가 이제 수건을 대든지 비닐을 좀 씌워준다든지 모자를 씌우면 될 것 같고요. 자연적으로 이제 딱구질을 멈추게 되지만 멈추지 않을 때는 크게 한판 울리거나 수유를 하게 되면 그런 현경막 쪽에 그런 부분들이 공간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딱구질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구창이래 가지고 이제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구창이 뭐냐면 칸디라는 곱하기균에 의해서 입안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미숙아 같은 경우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그리고 항생제를 좀 오랫동안 먹이는 경우에는 입 안에 우유 찌꺼기도 아닌 것이 입 천장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찌꺼기가 이제 껴 있고, 이걸 떼내려면 잘 안 떼져요. 그래서 우유 찌꺼기와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아구창이 생겼을 때는 이제 소아과 가서 약을 처방받든지 이렇게 하시면 보통 일주일 안에 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항달이 아주 이제 엄마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생아 항달이 왜 생기냐면 아직까지 아기들이 간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숙해서 항달을 일으키는 빌루빈이라는 그 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몸속에서 이제 빌루빈이 축적이 돼서 눈동자 몸 전체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3일부터 해서 일주일까지 피크로 올라갔다가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괜찮아지게 되는데, 조금 심한 경우에는 항달 치료, 강선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자연적으로 이제 항달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이제 모유로 통해서 모유 항달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모유를 잠시 중단해서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집으로 갔을 때 한 40일에서 한 60일 정도 되면 영아산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작적으로 이제 생기는 복통인데, 심한 통증이 있는 것처럼 숨이 자지러지게 막 몹시 뭐 크게 울며 보채는 것이 특징인데,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잘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좀 커요. 우는 소리가 좀 크면서 좀 길게 지속적으로 얼굴이 벌게지면서 창백한 입 주변이 창백해지면서 가스가 많이 찬 것처럼 다리를 구부리면서 가슴 부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손을 꽉 쥔 상태에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산통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원인은 너무 급히 먹거나 많은 공기를 삼키거나 또 누워서 이제 먹이는 경우나 트림을 제대로 안 했거나 이럴 때는 영아산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주 복부 마사지를 해주거나 따뜻하게 해주면 가스 배출이 잘 되고 변을 원활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아산통을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기 놓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한 60일 정도 지나면 매일매일 또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아기 놓기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아기 놓고 나면은 이제 속삭여 사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인형을 가지고 속삭여 사는 방법들을 좀 배우는 게 좀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트림 시키는 거, 그다음에 기저귀 갈아주고, 그다음에 아기 목욕 시키는 것들을 조금 알아놓으면 훨씬 이제 아기 다루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는 아기 달래는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아기한테 엄마 옆으로 이제 오게 되면 아기가 울면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5가지 단계로 이제 해주면 아기가 조금 쉽게 달래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감싸기. 아기가 속삭이에 쌓여있는데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웅크린 자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삭이를 어깨 라인 쪽에서 꽉 싸주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옆으로 돌려 눕히기.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새우잠 자는 것처럼 죽부인 안고 자는 자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 눕혀주면 좀 진정이 되고요. 백색 소음을 들려주는데, 백색 소음이 뭐냐면 우리가 라디오 잡음 소리 있죠. 헤어드락이나 진공청소기 이런 소리를 이제 백색 소음이라 하는데, 뱃속이 조용한 게 아니에요. 엄마 먹는 음식물 내려가는 소리, 심장 뛰는 소리, 혈액 움직이는 소리, 장 운동 소리들이 막 얽혀서 얽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애 깬다고 조용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더 어떤 자극에서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그런 소리를 들려주면 애들이 진정되고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색 소음 요즘에는 어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애기 놓기 전에 미리 어플을 좀 깔아놓고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애기 흔들어주기. 양수석에 둥둥 떠 있었잖아요. 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살살살 흔들어주는, 세게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볍게 젤리 흔들리는 것처럼 살살살 흔들어주거나 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것도 진정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빠는 방법. 애기가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쓰여도 잘 달래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고플 때는 빨아줘야 되겠죠. 이 5가지를 같이 함께 하면은 이제 아기가 진정시켜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는 엄마만 믿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사랑을 듬뿍 이제 주시는 게 좋은데, 아기도 엄마도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또 초보 엄마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연습하고 또 배우고 하게 되면 아기도 엄마의 그 마음을 알고 열심히 도와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화이팅해서 이제 건강한 아이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